자, 2020년 12월 22일 붕어형 해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좀 따뜻했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활동하시기에 좀 나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날씨가 좋아도 지금 시기가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마음대로 어디 왔다 갔다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좀 예민하시고 의기소침해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차분하게 좀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어떻게 또 적응하면 또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안 좋, 너무 못한다,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한테 학대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위로하시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붕어형의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이 공덕동, 공덕고라고 부를게요. 공덕고 이님의 고민 사연입니다. 말 그대로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사연을 보내신 분은 고등학생. 사실 이분이 사연을 직접 보냈다기보다는 대리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연자분은 저분이 맞는데 저분이 직접 저한테 적어가지고 사연을 보낸 게 아니라 어, 제3자의 힘을 빌려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약간 좀 이상한데 그래도 일단 뭐 정상적인 룰을 따랐기 때문에 사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연을 보내주신 공덕고 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고 이제 고3 올라가는 남학생입니다. 자, 이거 원문 그대로 읽으면 안 되거든요. 자, 저만의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자, 매너라라는 상황 속에 입시 공부를 해왔고 또 1년을 해야겠지만 온라인 수업과 불규칙한 등교가 반복되다 보니 집에서만 지내야 돼서 공부에 집중도 잘 안 되고 능률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능률을 올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붕어빵 장사하는 형들이 학원 수학 숙제를 하다 모르는 걸 벌써 이틀 때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붕어빵 파는 형한테 수학 가위를 받고 싶어 부탁했더니 바쁘다고 거절합니다. 붕어 형님이 방송에서 과외하라고 하시면 한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라고. 어... 괜찮아요. 그 다른 분 하셨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분 대신에 해주셨거든요. 그 누구야? 그 붕어빵 파는 그 형들이 그 형 중에 한 분이 대신 결제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진행하면 되니까 본인이 결제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고3이고 지금 현재 고3이고 고2고 이제 고3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맞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메로나 때문에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특히 서울이기 때문에 저분은 이게 지방하고 서울하고 좀 편차가 좀 심한 게 대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공덕고군 대구는 고등학생들이 다 학교 다녀요. 대구는 지금 원격 수업하고 있는 데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학생들도 원격 수업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정상 수업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원격 수업,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니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 들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겠지만 살면서 지금 원격 수업이라는 거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잖아요. 시국이 시국이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어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 없으니까 비상이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비상이다 보니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 못 들으니까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사실 많이 온라인 수업이 힘들죠 이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그 고등학교 교사분들이 학원 강사분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우리가 왜 학원 강의하고 또 학교에서 하는 또 선생님이 하는 또 강의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많이 달라서 특히 학교 강의는 사실 그분들이 서툴러요, 사실. 뭐 공덕공분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그분들이 신경 써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학원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달리되신 분들에 비하면 상당히 질적으로 떨어집니다. 그거 아마 공감하셨을 거예요. 맞죠? 전문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메가스터디 같은 곳, 그 메가스터디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온라인까지 병행해서 이제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강의는 어차피 그분들이 이제 특화돼 있다 보니까 학생들도 이제 그런 걸 듣는데 이제 크게 부대끼는 게 없는데 학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곤란하긴 한데 뭐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학원 그 학교 이제 쌤들 중에 사실 재미없는 쌤들도 많잖아. 공덕국은 안 그래요? 그 학교 선생님은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요. 잘 가르치는 사람은 잘 가르치지만 사실 재미없게 하시는 쌤들도 많잖아요. 아, 렉도 렉 걸린다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공부는 하긴 해야 되는데 도저히 집중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잖아, 맞죠?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집에서는 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애초에 선생님 자체가 사실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선생님한테 죄송한데 사실 공교육이 사교육이 상대가 안 돼요, 요즘에. 상대가 안 됩니다. 레벨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교육 시장이 지금 공교육을 완전 씹어먹는 사태잖아, 맞죠? 아, 현성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이미 학생들은 사교육이 길들여져 있고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솔직히 학교 수업을 안 들어도 이제 학원 강의 듣는단 말이에요. 음, 아까 제가 이제 질문 드렸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집에서 왜 안 돼요, 그러면? 애초에 집에서 공부했던 적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집은 공부하는 것은 아니죠. 뭐, 음, 이런 현실 속에서 등유록리의 방법. 물론 저도 사실 이 공부 관련 어떤 사연을 할 만한 어떤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농띠였습니다. 농띠. 네, 저 실업계 나왔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공무원 시험 보면 제대로 공부를 했지. 사실 공부하고 좀 담을 쌓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한 상담을 받아도 될까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혹시 그 EBS 프로그램 중에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 혹시 본 적 있어요? 알긴 알죠? 공부의 왕도. 저도 예전에 공무원 시험 할 때 집에서 공부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좀 도움이 됐어요. 물론 그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이고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둘 다 똑같은 공부잖아요.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데 어 애초에 저도 원래 공부를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 들어본 것 같다고요? 들어본 것 같다는 얘기는 듣기만 했을 뿐 보진 않았다는 얘기네요. 들어보기만 했을 뿐 자기가 직접 찾아서 보진 않았다는 거잖아, 맞죠? 제가 그 공부의 왕도에 나왔던 친구들의 영상을 거의 다 봤어요. 약간 공부하면 슬럼프가 왔을 때 다 봤는데 공부 방법이 다 틀려요.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 다 틀린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제가 그 EBS죠. 공부 방법은 제가 아까 다 틀립니다. 다 틀린데
그 친구들만의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이게 좀 이 상담하고 얘기하는 게 좀 연관성이 있나 모르겠는데, 감히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환경 탓이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이래서 공부 못해, 이래서 난 안 돼, 이래서 난 못해, 이게 아니라 그런 핑계를 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의 망도에 나왔던 친구들 중에 몇몇 학생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뭐 편부모 가정이거나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니면 농어촌에 있어가지고 사교육을 못 듣는 섬지역에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고. 근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보면 잘 사는 친구들보다는 사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해가지고 성적을 올려서 좋은 대학교를 간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거 보면 느낀 게 뭐냐 하면 그 친구들도 대부분이 환경 탓이나 공부를 못하는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덕권이면 어떻게 보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자면. 집이기 때문에 공부가 안 돼. 근데 그 영상에 나왔던 친구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핑계라는 거죠. 왜냐? 그 친구들 집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어느 장소든 한다는 거죠. 꼭 집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공부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신진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공부할 만한 환경. 환경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런 세팅 없이 공부 안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 대부분이 멘탈이 약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집에서도 공부를 잘 한다는 거예요. 반성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방법을 좀 다르게 하세요. 방법을.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집에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집에서 놀지 않아요. 집에서 공부해요. 집에 와서도. 근데 사실 공덕권인도 아시겠지만 보통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가면 사실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있다 오잖아요. 야자까지 하면 10시나 11시 돼가지고 오잖아. 그러니까 굳이 집에서 공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공통점 중에 하나 더, 혼자서 공부합니다. 스터디 카페에 익숙하다고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공부는 원래 혼자 하는 겁니다. 공부야말로 철저한 개인 플레이입니다. 개인 플레이. 공부는 팀 플레이가 아닙니다. 저는 솔직하게 스터디 카페 같은 거 비춥니다. 완전 비춥니다. 그 공실에 나왔던 강스테시도 그런 거 비추했어요. 강스테시 얘기했습니다. 공부는 철저하게 자기만의 싸움이라고. 개인 플레이가 허용되는 철저한 자기와의 싸움이 공부예요. 왜냐, 내가 공부해서 내가 집어넣은 거를 내 스스로 풀어가지고 만드는 게 시험이잖아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내 지식을 쌓는 걸 누가 어떻게 덜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톤 터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험이라는 거. 수능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들어가서 내가 끝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든. 대한민국에.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뭐, 모의고사도 그렇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터디 카페에 익숙하다는 건 난 개인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스터디 카페에 익숙하다는 얘기는 혼자서 공부 못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공부해본 적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혼자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공부하는 습관이 다져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왔죠. 여기서. 어떤 답이 나왔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첫 번째는요. 본인 방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의 방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추천드리자면 그 부모님한테 말해가지고 그 책상 하나 사요. 독서지 책상. 그거 정말 좋아요. 그거 얼마 안 해요. 한 7만 원? 6만 원? 졸업시고 사면 한 5만 원 주면 삽니다. 저희 집에도 있어요. 독서지 책상. 일반적 책상은 좀 공부가 보리차는 보리차 한 잔 드세요. 감사합니다, 현서님. 일반적 책상은 너무 시야가 탁 트여 있잖아. 탁 트여 있고 그러니까 이게 책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컴퓨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애초에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할 만한 환경 자체 조성을 해야 돼요. 이미 그러니까 님은 공덕고님은 집에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집은 그냥 쉬는 공간이고 집에서는 공부보다는 뭐 게임이나 인터넷 검색 같은 거 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런 공간에서 아무런 환경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 당연히 안 되죠. 할장님 먹으세요? 당연히 안 되죠. 애초에 내가 멘탈이 약하면 어떻게라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정리부터 해야 돼. 너저분한데, 아니, 방이 지저분한데 공부를 열심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은 그런 거에 뭐냐 하면, 전쟁에 나가려면 기본적인 어떤 방어책이나, 그, 진지 구축을 해놔야 돼.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면 벙커 짓고, 스타를 짓고, 탱크 좀 박아놔야 되는데, 벙커도 이상한 데 짓고, 탱크도 몇 대 없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질럿이 쳐들어가면 다 털리죠. 전장에 가는 건데. 지저분하게 했는데. 공부에서 중요한 게 정리예요, 정리. 깔끔해야 돼. 철저하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어야 돼. 이거는 공부 관련된 그런 책을 만드신 분이 다 중요하게 얘기했던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공부 관련된 책 저자분 중에 그 김영근 씨라고 있어요. 그책 이름이 가난하다고 해서 꿈까지 가난할 수 없다. 그것도 없어야 돼요. 뭔지 알아요? 그 너클건 뭔지 알아요? 그 장난감 총인데 일반 총처럼 실탄 넣어서 하는 거 맞잖아요. 너클건 뭔지 알아요? 그 약간 플라스틱 같은 총인데요. 일반 총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탄피 같은 거, 총알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사격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공부를 하려고 본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만하게 다 만들어 놓고 공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집중이잖아요, 집중. 공부하면서 딴짓거리 하면 안 되잖아. 이미 방에서 딴짓거리 하도록 다 만들어 놨는데 공부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공덕분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생각해 봐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메로나 때문에 정신 없잖아요. 이 사태 절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진단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올해 원격 수업 했잖아요. 내년에도 원격 수업 할 거예요. 장담하건대. 아마 그 공덕고군이 수능 치를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좋든 싫든 간에 집에서 공부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특히 서울이잖아요. 그렇다고 어디 지방 가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서울은 이제 초비상이고 서울은 지금 아예 그 제어 자체가 안 돼요. 제어 자체가 안 되니까 원격 수업을 하는 건데 이 원격 수업 하는 것도 지금 당장 잠깐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쭉 가는 거예요. 지금 1년 내도록 갔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갈 거예요. 그러면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서울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자,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공덕고고는 지금 내년 수능까지는 집에서 공부해야 돼요. 어디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뭐 기숙하고 다니면서 못해요. 그러면 집에서 공부해야 돼. 집에서 1년 내도록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1년 동안은 좋든 싫든 집에서 공부해야 돼요. 그럼 집에서 그 집이란 공간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집에서 공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님은 솔직히 내가 이런 말씀도 그렇긴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시도하지 않으면서 공부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현실이 이러면 현실에 맞춰야 되잖아요. 현실 회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 회피하는 게 아니라 맞춰 나가야 되잖아. 현실을 바꿔야죠. 현실 안에서 바꿔야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바꿔야죠. 방 분위기도 바꾸고 정리도 하고 쓸데없는 것 좀 버리고 그 너클건 파세요. 어차피 고3 고3 되면 쓰지도 못할 거야. 아니면 창고에 짱 박아 놓는다거나. 그러니까 공부 외에는 이제는 1년 동안은 피 터지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방에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방이 이제 그냥 내 개인 방이 아니라 1년 동안만은 그냥 학교예요, 학교. 이제는 내 방이 학교예요. 내 방이 학교 교실이자 독서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실이 그렇잖아요. 응? 현실이 그렇잖아. 현실이 이제 학교 내가 봤을 때 내년에도 학교 못 다녀요. 원격 수업 할 거예요. 그럼 본인 방이 교실이 되는 거예요. 교실이자 독서실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마냥 정리도 안 하고 그냥 똑같이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많은 학생들은 자기 방을 저렇게 꾸며놨을 거야. 공부 좀 요령이 있는 애들은. 원래 집은 쉬는 공간이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 공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집이 교실입니다. 수능 치르기 전까지는 집이 교실이자 독서실이에요. 집 자체가 그냥 집이 그냥 일반적인 집이 아니라 기숙학원이 기숙학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방은 학교 교실 플러스 독서실이고 우리 집은 그냥 기숙학원이에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왜냐 현실이 그렇잖아. 현실이 지금 내년 동안 1년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없고 원격 수업 하면 집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밖에 나갈 수 없고 사교육도 못 받고 그럼 이 공간 안에서 뭔가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마인드를 바꿔야 돼. 환경도 바꾸고. 자, 공덕고님 또 내가 님한테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님 지금 핑계를 대고 있어. 핑계를 대고 있어요. 공부하는데. 솔직히 좀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공덕고님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원래 본인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저렇게 핑계를 대지 않아요. 공부 습관이 잡혀 있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저런 핑계를 대지 않아. 옆에 누가 있어요 공부하고 학교 다녀야 공부하고 뭔가 같이 해야 공부하고 그거 자체가 본인이 제대로 집중 못 한다는 거예요. 꼭 누가 있어요 공부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꼭 누가 있어야 공부합니까? 저 누가 없어야 공부하던데. 나는 있잖아요. 옆에 누가 있으면 신경 쓰여가지고 못해. 괜히 막 친구랑 같이 공부하러 가면 전 예전에 그랬어요. 물론 이게 그 수능이 안 수능하고는 다른 건데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 친구 보고 오지 마라 그랬어. 친구 놀러 오잖아요. 집에 가라고 했어요. 아는 척 하지 말라고. 불러내지 말라고. 밥 먹자고 부추기지 말라고. 너 공부하다가 너 갈 때 되면 혼자 가라. 밥도 따로 먹자. 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 입장에서 매장이 느껴지겠죠. 야, 어? 친구 좋다는 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공부는 냉정한 승부가 판가름 나는 곳인데, 친구 나발이고 뭐가 있어. 내 인생이 결정되는 곳인데, 수능 그렇지 않습니까?
몇 점 차이로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갈 수 있고 못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친구 말버리고 뭐가 중요할 수 있. 그러니까 지금부터 습관을 고치셔야 된다니까. 지금부터 공도권이 원래 공부를 혼자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형들 붕어빵빵 형들한테 물어보세요. 원래 공부를 혼자 하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공부 자체가 팀 플레이 그룹 플레이가 아니에요. 싱글 플레이야 싱글 플레이 오로지 온리 싱글 플레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왜 하나 얘기할게요. 그 형들이 왜 수학 과외를 받고 싶다고 부탁했는데 왜 안 해준는지 아세요? 님이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열심히 안 하는 게 느껴지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는 게 딱 티가 나니까 그 사람들 굉장히 피 터지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얘는 평소에 열심히 안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척하면 척이에요. 원래도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이구나 딱 구별하는 거예요. 과외를 받으려고 해도 일정 레벨이 있어야 돼. 내가 그걸 빨아들일 수 있는 레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레벨이 없으면 아무리 과외를 좋은 걸 받아도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전 일단은 과외고 뭐고 간에 혼자서 공부하는 습관을 다져야 돼. 혼자서도 누가 안 시켜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누군가 같이 공부해야지, 누군가 옆에 있어야지, 그런 생각 안 가지는 게 좋습니다. 안 가져야 돼요. 님은 마인드가 다른 게 공부할 때 내가 혼자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누군가 옆에 같이 있어야 내가 경쟁이 생기고 뭔가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혼자 있을 때 집중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공부할 때는 혼자 집중을 해야 돼. 애초에 공부라는 게 누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라는 게 굉장히 냉정한 싸움이야. 훈훈한 플레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냉정한 싸움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보세요. 물론 이게 힘들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야. 근데 환경이 어쩔 수 없잖아, 지금.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 이게. 어느 정도 내 실력과 피지컬과 어떤 그런 습관 다져놓은 상태에서 뭐 과외를 바꾼다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바꾸면서 과외 해달라 하면 잘 돼주겠습니다. 누가 해줄까요? 누가 봐도 얘 약간 공부를 막 그렇게 스스로 혼자서 하는 습관이 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딱 보이는데, 그냥 과외 해달라 하면 과외 해주겠냐 말이죠. 그 사람도 바보가 아니네요. 저는 공부라는 게 뭐 머리도 중요한데 타고난 머리는 어떻게 뭐 꺾을 수는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공부에 중요한 거는 양과 집중력이 양. 양은 시간이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거기에 집중력을 부과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머리가 똑똑하지 않으면 양으로 조져야 돼. 양과 집중력으로. 그 공신으로 유명한 강성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공부의 재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MBC에. 지금 그게 한 10년 전에, 한 12년 전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 하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뒤에서 하위권에 있다가, 1년 안에 이제 초필살기를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스케줄 어떻게 했냐 하면, 24시간이면, 하루 24시간이면,
잠자는 시간 6시간 빼고는 오로지 공부. 18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절대 안 되고 졸라 빡시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지금 뭐 집에서 말고도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아, 네, 김노님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뵐게요. 그거 나쁘지 않았어요, 그게. 그리고 그때 나왔던 분들도 환경이라는 게 중요하다, 공부 환경. 그때 강성태 씨가 그때 이제 공부 훈련하는 그때 고등학생 집에 갔는데 집에 컴퓨터 있고 뭐 TV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치우고 TV 치우고 기타도 치우고 그 만화책 다 빼버리고 해가지고 딱 그 수험서하고 스탠드만 딱 놔둔 거예요. 이것만 하라고. 지금 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을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고 습관도 안 다져놨는데 과외만 받겠다. 절대 안 올라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비약적으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물어볼게요. 공덕고구는 그러면 대학교 가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대학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떤 걸 하고 싶다. 어떤 걸 배우고 싶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까? 대학교 가서 이쪽 전공으로 가서 이 직업을 가지고 싶다. 나한테는 이게 맞다. 그래서 이쪽 목표로 대학 진로를 정하려고 한다.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도 가고 싶은 학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땡땡 대학교, 땡땡 학과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현실이야.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현실이 여기서 나왔네. 자, 이제부터는 제가 나이가 훨씬 더 많으니까 반말로 할게요. 이 친구야. 대학교가 장난이야? 인생이 장난이야? 여자친구 만들려고 고작 여자친구 만들려고 대학교를 가?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4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대학 안 가도 여자친구 만들 수 있어. 지금 없으면 대학교 가도 없어. 그리고 대학교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확실하게 정하지 않으면 대학교 가서 방황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대학교 가면 끝나는 거야? 그냥 수능 맞춰가지고 그냥 괜찮은 남들이 알아준 대학교 가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대학 간 사람들 지금 비비대고 있는데? 안 보여요, 지금? 그게 안 느껴져? 나하고 상관없는 일 같아요? 공도권이 잘 들으세요. 이미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지금 뉴스에 나오는 청년들보다 몇 배는 더 힘들어요. 몇 배는 더 피통 싼단 말이야. 지금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시는 돈 없어가지고 지금 알바 못 구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씩 먹고 공부한대요. 아직 본인은 이게 현실로 잘 안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흐리멍텅한 상태에 대학교 가면 취업이고 못할 거예요. 내가 뭘 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나서 공부를 해야 돼. 목표 설정부터 제대로 하세요. 목표 설정부터. 어? 아니 목표 설정도 없는데 무슨 대학교로 가겠다는 거야. 아, 이게 대한민국 교육이 얼마나 썩었는지 여실하게 보여주네. 여러분 대학교가 장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대학교 나오시면 대학교 장난이에요? 장난은 대학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학교를 장난으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잘 아시잖아요. 장난으로 안 가도 지금 대학생들 많이 힘들어 하잖아. 졸업한 사람들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장난으로 간 게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도 막상 내가 원하는 일자리 없고 이걸로 취업이 안 되고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거 정말 많잖아요. 전국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발에 치이는 정도예요. 근데 아무런 목표도 안 정하고 내가 뭘 할 건지 확실하게 딱 안 해놓고 대학교를 간다고? 목표가 없으면요, 공도권이 잘 들으세요. 아무 목표도 없으면 성적도 안 나와요. 대학교 가서도 성적 안 나와. 대학교 그냥 간판 맞춰서 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성적 잘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학점 잘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스펙 잘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도권이 서울대 가더라도 학점 안 나오면 아무 쓸데기 없어요. 학점 안 나고서 아무 스펙 없으면 무스펙이면요, 아무도 안 받아줘요. 이제는 삼성 안 받아줘. 애초에 삼성 같은데 좀 괜찮은 기업 같은 게 학점이랑 학점 커트라인 딱 정해놓고는 3.0 정해놔요. 서울대 났다 하더라도 그 기준 못 달성하면 그냥 아웃이에요. 서리에서 아웃이에요. 스카이라 하더라도. 대학교 다음에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있다고? 와, 정말 심각하네. 이걸 모르고 있는데 무슨 공부를 한다는 거야? 아, 이걸 모르고 왜 공부한다는 거예요? 목표도 없고, 대학교 가서 뭘 할지도 모르고. 나 지금 대한민국 지금 많은 선배들, 나보다 한 4년, 5년 먼저 나이 많은 사람들 지금 겪고 있는 것들, 본인은 안 겪을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은 안 겪을 것 같아? 본인은 더 심하게 겪고, 더 냉정하게 겪는다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들, 한숨 쉬는 것들, 이건 배로 겪어요, 배로. 이미 그 공독고님이 대학교 가서 졸업할 때쯤은 더 진짜 일하기 힘들 거예요. 더 취업 시장 뚫기 힘들 거예요. 애초에 내가 어떤 데를 가고 싶은지, 어느 과를 가고 싶은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물론 정하고 가서도 후회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후지부지해서 점수 맞춰서 가는 것보다 백배천배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과를 가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질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애초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네요. 이 대한민국 교육 이래서 문제야. 이게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현선이 안 그래요? 얼마나 이 대한민국 교육이 실제 지금 대한민국 사회 현실하고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게. 학교생들이 일단 대학 가 생각하자고요. 학교생들이 님 인생 책임져 줄 것 같아, 공도권이. 학교쌤 졸업하면 끝이야. 남이에요. 그 사람들 님 인생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대학교 보면 끝이라 생각해. 학교쌤이 오히려 인생을 더 몰라. 학교 선생님이 인생을 더 모른다니까. 학교생들 그냥 철박동 공무원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할게 그냥. 학교생이 뭐 현사를 몰라요. 왜냐 그 사람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직업 안 잘리기 때문에 남의 직업 어떤지 잘 몰라요. 애초에 자기가 가르치는 경영 교육 말고는 몰라. 몰라도 된 사람이에요. 왜냐 철밥통이잖아요. 안 잘리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학가 생각하자. 사실 지금 대학생들 청년들 비비거리는 건 고등학교 교사님들 책임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학생들이 뭘 잘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대학교 가면 끝난대. 대학교보다 전공이 더 중요해, 전공이. 전공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학교생들 인생 몰라요. 학교생들, 님 지금 고2죠? 1년 지나고 졸업식 딱 하는 순간 끝이에요. 그분하고 나의 인연은 끝이라니까. 졸업장 받는 순간. 남이에요, 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분들이 님 인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님 인생, 님 앞으로 진로 님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와, 이 대한민국 교육 정말 썩었다, 진짜. 진짜 썩었다. 아니, 지금 이거는 공도권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와, 진짜 썩었다, 진짜.
어떡하려고 그러나, 진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정신이 번쩍 드네, 내가. 살짝 졸렸는데. 이미 어떤 직업을 가져야 어떤 직업을 가질지,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요. 어떤 직업을 가질지. 그러면 그 직업이 맞는 학과가 있잖아요. 그 학과가 어느 대학교에 있고,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호 선생님 어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대입병 걸리는 거야. 대학교 가가지고, 적응 못 해가지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못 따라가가지고, 학점 거덜나고, 적응 못 해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잘 들어요. 지금 정하셔야 돼, 지금. 지금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뭘로 먹고 살지.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 님 인생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나 몰라라요, 나 몰라라. 세상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장난 아니라니까. 이게 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왜 멘탈이 약한지 알 것 같아. 멘탈이 없네, 그냥. 멘탈이 없어요. 그런 멘탈 가지고 세상 살 것 같으면 그냥 자빠져요, 자빠져. 자빠진다니까. 자빠지면 누가 잡아주는 줄 아십니까? 넘어지면 누가 이렇게 주는 줄 아세요? 아무도 안 잡아줘, 아무도 안 잡아줘. 그러니까 누워있어도 아무도 거들떠 봐주지 않는단 말이야. 내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와, 이 대한민국 교육 정말 썩었다,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긴 한데 정말 썩었네요. 근데 이 정도일 줄 몰랐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할게. 대학교 왜 가는데? 대학교를 장난으로 가요? 자, 공덕분이 잘 들으세요. 아니, 장난으로 가는데 돈 5천만 원씩 쓰고 4년이나 시간 투자를 해요?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보다 좋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가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 왜 다닙니까? 서울대를 가면 아무래도 양질의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서울대를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를 가면 그만큼 좋은 대기업이나 어떤 특정 어떤 그런 공무원 시험의 직렬에 가장 들어가기 유리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모든 서울대 졸업자들이 모두 다 대기업 가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 다 사법고시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냥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가는 거는 할 거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직업 선택을 할 때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직업 선택. 선생님 너무 믿지 마세요, 공도권이. 선생님 너무 믿지 마. 그분들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몰라요. 잘 모른다니까. 내 스스로 파악을 해야 돼요. 아마 공도권이 주변에 아마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저한테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친구한테 얘기하는 게 그냥 허무맹랑한, 진짜 어디 뭐 나오지도 않는 동화 속에 나오는 소설입니까, 지금? 내가 소설을 얘기했으면 과연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었을까? 아니, 소설을 얘기했으면 제가 만약 고민 사연 같은 거 할 수 있었을까요? 현실 중에서도 극현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극현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으면 굉장히 따갑고 아프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팩트 얘기하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너무 아프니까 들으면. 인생을 흐지부지하게 살면 정말 흐지부지하게 돼버려요, 진짜. 공덕국은 잘 들으세요. 절대 인생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장난으로 살면 정말 장난처럼 돼버려요, 진짜. 만만하지 않습니다.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특히 공덕권인 같은 경우에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더 냉정하게. 어? 임또래는 더 먹고 살기 힘들어. 더 먹고 살기 힘들다니까? 우리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어.
더 직업 선택하기 힘들어요. 공무원 시험 더 경쟁이 더 높아질 거예요. 훨씬 더. 어디든 포화 상태라서 들어갈 데가 없어요. 멘탈은 약해. 중소기업 들어간 멘탈은 약해가지고 며칠 버티지도 못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애초에 멘탈 훈련 자체는 되어 있지 않잖아요, 보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공덕권인 같은 경우에. 인생은 내 혼자서 뭔가 준비할 줄 알아야 되고, 내 혼자서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야 돼요. 아무렇지 않게. 그거를 넘어졌다고 울고 아프다고 징징대는 사람, 징징댄다고 해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인생도 알아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돼.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제가 당담하건대 님이 나중에 한 20대 후반 돼가지고 세상 나오면 정말 힘들 거예요. 더 힘들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힘든 거? 그것보다 더 힘들어. 인생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가더라도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그 직업을 가지려고 하면 어느 대학교를 나가지고 어떤 전공을 해서 어떤 스펙을 가져야 되는지 이것부터 파악을 해야 돼. 자, 학원이나 학교 쌤은 님 인생을 책임져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님 인생에 관심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좋은 대학교 보내면 끝이는 사람이야. 근데 대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대학이 인생에서 큰 요소를 차지하긴 한데 대학교 잘못 가면 인생 꼬여버려요. 돈 날리고 인생 꼬여버려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돈 날리고 인생 꼬여버리고 싶어요? 뭐 집이 엄청나게 넉넉한지 모르겠어요. 공덕권님이 집이 잘 살아가지고 내가 굳이 대학교 가서 돈 좀 써도 부모님이 뭐 건물 주겠다 뭐 사업 물려주겠다 하면 뭐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닌 그냥 평범한 보편적인 그냥 집안의 자제분이라면 지금 제가 한 얘기를 그냥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학원이나 학교생 같은 게 그냥 대학교 보면 끝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집이 잘 사는 게 아니라면 그럼 인생은 장난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을 더 빨리 깨우쳐야 돼요. 절대 인생은 아름답지 않아요. 절대 인생은 동화 같지 않아요. 절대 이 세상 바닥은 절대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뭘로 먹고 살 건지, 뭘로 먹고 살려면 어느 대학을 가야 되고, 거기에서는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부터 파악을 해야 돼. 이거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대학교로 가고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됐잖아, 지금. 지금 이 시기 때 이거 고민 안 하면 나중에 가서 정말 후회합니다. 후회한 사람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대학교 가서 후회한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대학교 가가지고 인생이 꼬여버리면 오히려 대학교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꼬일 수도 있어요. 명심하세요. 그 누구도 님 인생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책임져 주지 않고요. 학교 쌤, 뭐 학원 더 책임주지 않습니다. 대학교 가는 순간 그분들의 몫은 끝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과정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뭐 성인 되면 다 끝나는 줄 아십니까? 뭐가 끝나?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공부 얘기하다 말았는데 목표 설정 하시고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인생 장난 아니고 세상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거 힘들어요. 졸라 힘들어요. 월급쟁이, 봉급쟁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오리배 버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막상 들어가려 해보세요. 나 말고도 훨씬 더 좋은 사람들, 스펙 좋은 사람들 들어가려고 줄 서 있어요, 지금 현실이.
남들 200, 300 하니까 정말 쉬워 보이지. 200중, 300중 하니까 정말 쉬워 보이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200, 300 하니까 뭐 돈도 아닌 것 같죠. 아직 부모님이 용돈 주고 하니까 정말 뭐 200, 300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한번 벌어보세요. 100만 원 벌기도 얼마나 힘든지 한번 벌어봐. 200만 원 버는 직장 한번 이게 합격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나중에 느껴보세요. 지금 많은 청년들이 느끼고 있어요. 청년들이 지금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뭐 직장다운 직장을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그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그런 직장다운 직장도 없고 뽑아주는 것도 없고 한 군데 자리 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하고 피 터지는 경쟁을 해야 되니까 졸라 힘든 거예요, 그게. 첫 관문 넘는 것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크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목표 설정하시고 그리고 방 정리하고 마인드 바꾸시고 스스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음. 제 방송 처음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자마자 페트 폭력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렇게 얘기해야 좀 본인이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임팩트를 줘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네요. 왜 이게 내 방송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건지, 왜 학교나 학원에서 이런 걸 일절 얘기 안 해주는 건지 참 모르겠네요. 대한민국의 어떤 안타까운 교육 현실을 또 느끼게끔 해주네요. 아무튼 제가 얘기했던 게 우리 공덕고군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공부 습관 잘 다져가지고 고3 되기 전에 제대로 준비하셔가지고 방황하거나 헤매는 시간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절대 허투루 한 얘기가 아니라 나는 피해야 되고 사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튼 올해 마무리 잘하고 다가오는 2021년 절대 방황하지 마시고 목표 설정 잘해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공부 습관 다져가지고 성적 쭉쭉 상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